안녕하세요. 김지혜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성공의 핵심, 현지 문화의 이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성공한 기업이죠. 그랩, 말레이시아에서 시작했지만 현재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는 그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랩 서비스 이용해 보셨나요? 네, 저는 베트남에서 이용을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편리해요. 그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앱을 다운받아서 바로 택시를 예약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택시가 이미 공항 앞에 와 있었습니다. 현지인 베트남인은 영어를 못했고 저는 베트남 말을 못했지만 영어로 채팅이 와서 제가 충분히 그분하고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했습니다. 게이트 몇 번 앞에 있는데 어디 있니? 이런 질문도 이렇게 채팅으로 바로바로 오고요. 너무 간편한 서비스였습니다.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고요. 아세안 만능 플랫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슈퍼 앱인데요. 아이디 하나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 한마디로 카카오티와 배민과 토스 서비스를 다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택시 부르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다면 음식 배달도 하고요. 그리고 그 결제, 핀테크도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자, 그랩은 2012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10년도 안 된 2021년도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자, 말레이시아인인 앤토니 탄이 창업을 해서 이 초기에 어떻게 우버를 이겨냈는지에 대한 한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버는 말레이시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스크림 데이였습니다. 더운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에는 굉장히 더운데 아이스크림을 더 좋아하겠죠. 아이스크림을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어느 날 특정 날에 그 아이스크림을 배달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바로 이 앤토니 탄이 진행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아이스크림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바로 두리안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고 요즘은 이렇게 좀 큰 마트나 이런 데 가끔 보이긴 합니다. 자, 이 두리안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네, 과일인데요. 왜 이 과일을 배달하는 것이 그렇게 특별했냐라고 보면요. 두리안 데이라고 해서 특별한 날에 우리가 이건 배달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배달이 왜 그렇게 특별한가를 살펴보면요. 사실 두리안은 화장실 냄새에 비슷하게 납니다. 굉장히 냄새가 독해서 많은 그 빌딩이나 건물에서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나 이 교통수단에서는 안 태워줍니다. 냄새가 독해서. 맛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인이 굉장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외국인이 있을 법한 곳에서는 절대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면 이런 표시 많이 보일 거예요. 특히 뭐 호텔에 투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인근 큰 그 빌딩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표시를 보게 돼요. 그러면 두리안은 들고 들어오지 마라 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이게 너무 좋다라는 걸 듣고 먹어보고 싶어서 하나 사서 들고 와서 먹다가 냄새가 퍼져서 호텔에서 환풍기 막 방에 틀어놓고 막 그랬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근무를 한 1년 정도 했는데요. 제가 처음 근무를 하러 갔을 때 거기 직원이 이제 제가 필요한 일상용품을 좀 사러 마트에 가자라고 해서 뭐 샴푸 사고 휴지 사고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가 여기 이 두리안을 딱 보더니만 이거는 너는 먹어봐야 돼 하면서 저한테 하나 사줬습니다. 두리안이 통째로 사준 게 아니라 저기 안에 있는 저런 거 저렇게 포장육처럼 딱 싸서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세 덩이를 이렇게 딱 싼 것을 저한테 사주면서 집에 가서 꼭 먹어봐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마치 닭고기 그 가슴살인 줄 알았어요. 이거 삶아서 먹어야 되니? 라고 물어보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냥 가서 먹으면 돼 라고 해서 집에 와서 한 입을 베어 물고 깜짝 놀랐죠.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이게 맛이 뭐지? 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단향은 계속 납니다. 근데 무언가 다른 냄새가 너무 압도하는 거죠. 화장실 냄새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상하려고 하는구나. 과일이라서 달지만 약간 상해 가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싸서 저희 집안에 버렸더니만 냄새가 계속 퍼져서 저희 그 아파트 층에 이제 공용으로 버리는 그 휴지통에다가 버렸습니다. 자, 다음 날 어땠을까요?
그 층과 그 아래층까지 내려가는데 그 냄새가 다 퍼져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제가 사는 그 아파트는 외국인이 많이 살아서 두리안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네, 이거 누가 여기 버렸어? 막 색출하는 작업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물론 저는 걸리진 않았습니다. 자, 이 앤서니 탄이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외국인은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없다. 제 아무리 우버라고 해도 생각 못한다. 동남아의 로컬라이제이션은 우리보다 잘할 수 없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충분히 생각을 하고 감안을 했던 이 앤서니 탄은 자신 있게 그 사람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제품으로 이벤트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스타트업 해외 진출이 어려운 5가지 이유라고 해서요. 스타트업 부트캠프 프로그램 디렉터인 콜린 앨리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지화가 중요하다. 5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현지화인데요. 현지화가 중요한데 그 현지화의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현지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 현지에 대한 문화의 이해나 현지의 습성, 특성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힘들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제 아무리 큰 글로벌 기업도 우리가 맞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한 사례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말레이시아의 현지화에 성공한 케이스 그랩의 사례를 가지고 문화의 이해, 현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